네, 오늘은 어떤 기술적 분석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 패턴 저번 주에 제가 패턴을 강의를 했잖아요. 네. 패턴의 종류. 이렇게 많은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중에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은 그중에 이제 반전 패턴을 제가 어저께 설명드리면서 저번 주에 반전 패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나하나 차트에서 투자를 할 때 어느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어디서 투자를 청산을 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자, 오늘 강의를 먼저 들어가면요.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패턴의 종류와 이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20분 동안 조금 빠르게 뭐 이런 것들이 등등 있습니다라고 훑어드렸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그 훑어드린 거 섹터를 나눠드렸죠. 반전 패턴, 진행률 패턴, 보합형 패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반전 패턴 5개의 반전 패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부터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실전 투자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실전에서 이제 활용을 하면 내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큰 수익과 작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패턴의 종류와 이해해서 오늘은 반전 패턴입니다. 상승 패턴, 하락 패턴. 진행형 패턴은 이제 반전 패턴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전 패턴 종류가 이제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릴 게, 자, 3산 헤드 앤 숄더라고 산 3개의 모양이 나왔을 때, 그리고 모든 추세가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의 고점 저점은 이 헤드 앤 숄더의 변형 아니면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정형화가 되어 가지고 꼭 움직여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머리, 어깨, 머리의 3산 패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반대 패턴인 것이 이제 인버스 헤드 앤 숄더인데, 반전 패턴 위아래에서 어떠한 모양을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조금 시간을 조금 길게 가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반전 패턴 중 두 번째 쌍고점 패턴,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가리비 스칼렛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이 패턴은 조금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때 조금 난해할 거예요.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진행을 시켜드릴 겁니다. 좀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나 요 패턴, 가리비 패턴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할 때 이게 정말 좋은 패턴이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좀 많이 내가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반전 패턴 중에 컵 윗 핸들, 네 번째 컵 윗 핸들, 컵 손잡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패턴을 그림을 보시면 저번 주에는 제가 직접 그려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차도 오고, 그리고 이제 세기. 이 세기형이라는 게 라이징 웨지랑 폴링 웨지가 있는데, 이 세기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 패턴 중에 세기형, 웨지형이 있고, 진행형 중에 웨지형이 있고, 보합형 중에 웨지가 있습니다. 이름만 약간 다르지 똑같은 삼각형이다. 그래서 추세에서는 패턴을 찾을 때 모든 패턴은 삼각형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세기, 웨지형의 여러분들 나중에 강의를 들으면 그래서 모든 패턴은 삼각형에서 위아래 방향성을 잡아주는구나. 저 삼각형 모양이 어떻게 나왔을 때 내가 진행하고 하고 있는 것인지,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의가 딱 된다면, 여러분 차트를 봤을 때,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내가 분석을 하려고 할 때 지금은 보합형이긴 한데 와리가리 보합형을 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가려고 보합을 주는구나, 아니면 내려가려고 보합을 주는구나, 아니면 야, 이것은 지금은 오늘은 내가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딱 명확한 기준이 생길 거예요. 자, 그만큼 세기형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이 좋아하는 패턴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 게 헤드 앤 숄더, 정말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거고, 그 중에서도 3산 패턴 중에 4가지 형태의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4가지 형태의 투자 방법, 정의는 똑같고 기준도 똑같습니다. 이해만 하신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게 이해만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패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일매일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단 기다릴 수만 있다면,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확인만 할 수 있고, 내가
현재 이 패턴에 대해서 정의를 가지고 기준만 딱 명확하게 서 있다면 제가 확실하건데 여러분들은 매일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추세선을 활용한 분석이에요. 추세선. 첫 번째는 33 패턴 눌림 이후 반등 고점을 넘어가지 않는 기준에서의 추세 이탈 확인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은 펜이 없기 때문에 좀 말로 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나중에 차트 모양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깨 자리 예측 매매가 아닌 추세 이탈의 확인 매매 진입입니다. 그리고 진입 이후 청산 구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단타의 청산과 긴 추세, 청산 구간을 짧게 잡을 것이냐 길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기준까지도 오늘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추세선을 활용한 진입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노란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노란 점. 이 무슨 말이냐? 고점을 어깨가 눌림 이후에 반등을 찾는데 다시 눌림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계속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일에 전제 조건을 요 고점이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모양은 삼산, 헤드 앤 숄더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라는 거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왜? 나는 삼산 패턴이 나오면 하락에 대한 매도를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매수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삼산 패턴이 나오면 청산할 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올라가다가 눌림 이후 반등을 줬습니다. 반등 주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은 추세 확인 포인트라는 글자 위에 추세선 하나만 긋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고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고 추세선을 이탈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매도 진입에 대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단 손절 라인은 당연히 올라가면 고점을 넘어가면 무조건 손절 치면 되는 겁니다. 손절 포인트는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진입을 하였을 때 제일 확인해야 되는 게 15,698포인트라는 줄을 그어놨을 겁니다. 요 자리만 이탈한다면. 요것만 이탈해 준다 그러면 나는 하락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반전 패턴의 33 패턴이 완성되었구나.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진입한 구간을 도달하지 않던가 아니면 최소한 정고점 내가 줄 거었던 요 부분을 넘어가지 않는 한 나는 추세를 계속 가져가는데 최소한 밑에 680입니다. 15,680포인트라는 요 지점. 처음 눌림 주고 세 번째 고점을 넘어가서 33 패턴이 완성되었을 때까지 하락폭만 가져가신다 그래도 단타로 가져가시면 최하 15포인트입니다. 나스닥 기준 10에서 15포인트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게 틱수로 따지면 60틱 정도 됩니다. 자, 그것만 가져가도 된다라는 기준으로 33 패턴에 대한 기준만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추세선 줄 하나만 그어도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33 패턴, 헤드 앤 숄더에 대한 제일 기초적인 기본이에요.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서 하락 패턴에 대한 33 패턴입니다. 어깨, 머리, 어깨에 대한 패턴의 완성은 세 번째 어깨 자리에 왔을 때 고점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전제. 여러분 머릿속에 33 패턴을 딱 기억하시고 요것만 넘어가지 않으면 하락을 준다. 하락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저점만 이탈해주면 밑에 하살표 찍는 요 구간입니다. 요것만 이탈해준다면 추세는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적인 하락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매도 잡는 포인트 방법 하나는 머릿속에 분명히 정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초보인데 추세선 요거 하나 긋고 져서 진입을 하라 그러면 솔직히 나는 무섭다라는 거죠. 뭔가 명확한 기준 하나만 더 플러스 되어도 나는 들어가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초보분들은 제일 그겁니다. 나는 진입하고 이론은 알겠는데 진입하려니 무섭다라는 거예요. 캔들만 보고 추세선 줄만 긋고 들어간다. 그것은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더 도움될 수 있는 보조지표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단기 5일선, 11선, 21선, 61선이라는 네 가지 이평선을 깔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데드 크로스가 확인이 된다면 추세를 이탈한다면 이 두 가지 전제입니다. 데드 크로스가 형성이 되고 크로스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어졌을 때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리고 추세선이 이탈되었을 때 나는 따라가면서 60일선에 대한 기준, 중심값이라고 그랬습니다. 단기는 50, 21선의 단기와 60일선과 121선의 중기, 그리고 200과 241선의 그리고 721선까지의 장기를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다른 거 손댄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다가 뭘만 넣었냐? 이동평균선만 넣었다는 거죠. 이동평균선만.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파란색이 21선, 검은색이 11선입니다.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크로스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올라갔을 때 3산의 모양을 주었을 때 3산 모양 고점 넘어가지 않은 한 나는 들어가겠다. 그건 예측 매매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는 게 초보분들 그리고 매매 기본은 확인 매매입니다. 확인 매매.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 이후 추세가 이탈된다면 따라가 보는 확인. 확인 이후에 들어간다. 이동평균선이 데드 크로스 역배열이 되었기 때문에 추세선도 이탈하였기 때문에라는 기준을 하나만 가져가시고 60일선이 핑크색입니다, 여러분. 60일선이 이탈되는지만 보는 거예요. 이탈되는지만. 그리고 나서 하락의 추세를 보는데 60일선이 넘어가지 않는 한 나는 매도로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기준인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추세선을 긋는다 그러면 충분히 추세선 하단에 추세선 아래에서 계속 놀고 있겠지만 이동평균선의 보조지표를 하나 더 활용한다 그러면 추세선 긋는 건 제가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무에 가지가 조금 더 도움을 준다면 21선이 크로스가 되고 단기 이평 50, 21선이 크로스가 되었을 때 추세선이 이탈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61선만 무너진다면 그래서 아까 추세 매도 확인 포인트와 거의 겹쳐집니다. 그렇죠. 추세 이동 제가 추세 확인 포인트, 하락의 포인트 어디만 무너지면 된다라는 기준 포인트가 61선이 이탈입니다, 여러분. 보조지표와 추세선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61선을 그어놓까지 61선이 나는 돌파, 넘어가지 않는 한 계속적인 하락을 보겠다. 장기적인, 단기적인. 물론 15,680포인트 요 구간에서 버티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확한 기준만 딱 잡아두신다면 3산, 헤드 앤 숄더 패턴 이후 매도 진입 포인트의 이탈과 그리고 61선의 이탈을 보여주는 하락을 보여준다면 나는 61선 기준 나는 계속적인 매도를 보겠다라는 거죠. 단기 이후에 61선에 도달하실 때 따라가는 2차 진입 포인트까지 그리고 추격 매도까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가 보시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적용을 해보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매매하실 때 나는 어디서 들어가지? 어디서 들어가야지 최소한의 손절과 내가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되는 걸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때 패턴 하나만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패턴과 이동평균선과 추세선을 같이 기준을 가지고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에 있어서 실전에서 활용해 보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평균선만 있냐는 거죠. 그렇진 않다. 한 가지 더. 일목균형표 기준선 매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추세선과 제가 보조지표는 3개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도 꼭 3개를 다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3개 다 잘할 필요는 없는데 이동평균선과 일목기준, 볼린드 밴드를 다 명확하게 정말 잘할 필요는 없는데 그중에 한 개라도 나한테 맞는 게 있다는 거죠. 나한테 맞는 게 있다. 그러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기준을 저는 넣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기준선에서 3산 패턴, 헤드 앤 숄더 패턴 이후에 추세가 이탈되었는데 나는 일목기준선에서 기준선이라는 겁니다.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을 하단에 내려갔을 때 기준선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차트를 설명드릴 겁니다. 기준선 아래 위치를 확인하고 캔들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나는 따라가 보는 매매. 기준선을 하나에 더 기준을 잡아놓고 추세가 이탈했다가 아니라 이동평균선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일목기준선에 대한 기준까지. 자, 그렇다면 똑같은 차트에서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양운과 음운이라는 게 있어요. 양운, 양음. 양은 상승, 핑크색이 양운입니다.
그리고 음운, 파란색이 음운에 녹색선이 일목기준표의 기준선이에요. 추세가 이탈하고 보시면 매도 진입 포인트에 보면 녹색선이 딱 캔들이 밑으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목기준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가져가는데, 일목기준선은 볼린저 이동평균선하고 조금 다르게 위로 자꾸 당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기준선 안으로 당겨 올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갔을 때 기준선과 그리고 파란선, 선행 스팬 1, 2라는 게 있습니다. 일목 기준을 볼 때 기준선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두 가지의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름대, 음운과 양운 사이에서 기준선을 가져가서 단타를 가져가되 크게 도달하지 않는, 음운에 들어가지 않는. 지금 상승 패턴을 보시면 여러분들 옆에 상승 올라갈 때 33 패턴 전에 보시면 양운의 요 구름대에 있고 기준선 위에서 추세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서 기준선 안으로 들어가면서 양운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락의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선, 양운과 음운에 대한 기준선 안에서 추세가 33 패턴을 완성시키고 추세가 이탈하실 때 따라가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추세에 대한 큰 추세, 긴 추세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눈으로 보면서 청산을 어디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차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 확인인데 보조지표 중에서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큰 밴드 안에서 파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러한 밴드 기준인데 그 중에서도 일목균형표와 똑같이 중심가시라는 게 있습니다. 밴드 안의 중심, 요 상하폭 안에서, 상승과 하락의 폭 안에서 중간값이라는 거죠. 중간값에 대한 기준선 매매라는 거예요. 추세를 이탈하고 볼린저 밴드의 중심값 아래로 내려갔을 때 얘네들은 최소한 하단의 볼린저 밴드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법인데, 차트를 보시면 차트의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다른 설정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세 개 여러분들 이동평균 보조지표를 다 보신 건데, 보다 보면 추세선이 이탈하고 매도 진입 포인트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중심값을 넘어가지 않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볼린저 밴드 중심값 아래에서 놀 때는 계속적인 하락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추세선 매매했을 때 추세 추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들 무슨 말이냐? 나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계속적인 중심값을 넘어가지 않는 한, 거기서 추세선을 그을 줄 안다 그러면 고점과 고점을 하나만 이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볼 줄 안다면 단기 60일선까지의 이동평균선만 그을 줄 알면, 생성시킬 줄 알고 그걸 읽을 줄만 알면 여러분들은 세 개 중에 하나, 추세선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가시면, 보다시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손절을 못 잡아요. 물리면 내려가겠지, 올라가겠지라는 기대에 버틸 수가 있는데, 반대로 수익 중에는 버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수익 중에는 지금 당장 요만큼의 수익인데 요거 지금 먹으면 내주머니에 인포켓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버티다가 돌아온다 그러면 손실 마감할 수도 있는데라는 공포 때문에 수익을 길게 못 가져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 수익 구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떠한 기준에서. 지금 보조지표를 세 개를 설명드렸어요. 이동평균선, 그리고 일목균형표, 그리고 볼린저 밴드. 제가 다음 기회가 될 때 볼린저 밴드와 일목균형은 제가 꼭 한번 강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만 딱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중심값, 빨간색이죠. 이동평균선과 모든 것은 설정을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저는 설정값에 손을 안 대요. 만들어 놓은 사람,
이것을 만든 사람들의 기준 그대로 나는 그걸 학습하고 답습해서 그 차트에 적용을 하고 그것을 경험치로 가져가는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좀 더 선을 대겠다. 아닙니다. 모든 매매는 누구나 다 아는 거여야 돼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같이 매수 매도를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지 나만 알고 있는 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본에서 그것을 활용을 잘하는 방법, 기본 설정에서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것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이만 알고만 있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